가볼까나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은 한마디로 항과 항 사이의 비가 일정한 수열입니다. 비는 김태희 남편인가요? 모르시나요? 근데 모른 척 하시는 건가요? 되게 섭섭하네요. 비율은 뭐야? 비, 레이쇼. 오케이? 비율이 똑같다고. 비율이 계속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과 항 사이의 비율이 똑같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 거야. 예를 들어서 세 번째 항을 두 번째 항으로 나눈 비율과 네 번째 항을 세 번째 항으로 나눈 비율, 요들이 같다는 얘기인 거지, 계속해서. 이게 항상 같다는 거는 상수 R로 표시할 수 있고, 레이시오에서 R자를 써서 그냥 R이라고 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비율, 이걸 보통 R로 표현하고 뭐라고 읽습니까? 공비라고 씁니다. 자, 보십시다. A3라는 놈을 구하는 방법이 그러면 A2에다가 R을 곱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죠? 결론적으로는 그 항을 만들어 나가는 규칙이 앞에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곱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1, 2, 4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여기서도 2를 곱해서 만들었으니 여기서도 2를 곱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8이 나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16이 나오죠. 느낌이 쫙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와 이거 등비수열은 생각보다 빨리 커진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진다는 거지. 빠른 속도로 작아질 거고. 그래서 지수식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숫자가 더럽습니다. 숫자가 막 지나치게 커지거나 지나치게 작아지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좀 지저분해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 편이기도 해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그렇기 때문에 항을 막 40번째 항, 막 80번째 항 이런 것들을 잘 언급을 안 하겠죠. 등차수열은 100번째 항 구하라면 되지 뭐. 그럼 뭐 100번 1, 3, 5, 7, 9에 100번째 항 구하라고 뭐 뭐가 있어. 199겠지 뭐. 그래 봐야 얼마 안 되잖아. 근데 예를 들어 내가 항 수열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네 100번째 항 만들려고 그러면 2에 몇 제곱 해야 돼? 99제곱 해야 되잖아. 듣도 보도 못한 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생각보다 수열을 길게 이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문제 내실 때도. 그래서 너무 막 숫자가 빠르게 커지고 빠르게 줄어든다 해서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수열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딱 앞에 2, 4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수는 뭘까요? 하면 여기서 뭐가 갈릴까? 호전적인 놈들은 공격적인 애들은 와, 이 새끼는 등비수열에다 58이라고 추측하는 반면 소극적인, 방어적인 친구들은 등차 수열이면 좋겠어. 그럼 6이라고 쓰죠. 함부로 2, 4만 가지고 뭔가 유추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갑니다. 한번 만들어 보자고. 첫째 항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초항이라고 하고 A1으로 쓰겠습니다. 또는 A라고 쓰죠. A1 이렇게. A1. 그럼 다음 항은 뭘까요? A1에다가 뭘 곱한다고? 공비 R을 곱해서 만든다고. 그래서 두 번째 항을 만들어 봤더니 A2 이렇게 한번 써보자고. A4. 아, A4가 왜 나와 이 새끼야? 3. 드드드드드 해서 이제 어디까지 가고 싶은 거야? N번째 항은 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A1에다가 뭘 곱해? R을 곱해. 이 녀석은 뭘 구해? A1에다가 곱하기 R 한 번 더 곱해야 되겠네. 제곱이 되겠네. 이 숫자의 규칙성을 확인합시다. 2일 때 1제곱, 3일 때 2제곱. 그러니까 n번 때에는 뭔 제곱이 나오겠어? A1에 R에 n-1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아요? 좋아? 그래서 우리는 방금 뭘 구한 거야? 일반항을 구한 거야. 따라서 등비수열의 일반항 A에는 무엇이다? A1에다가요 곱하기 R의 n 빼기 1제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항이 등장을 합니다. 됐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이제 일반항 구했잖아. 그러면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뽑아내야 돼.
다른 사람이 이 문제를 내는 사람이거나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아 등비 수열이구나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관계식 그거를 몇 개를 뽑아낼 거야. 지금부터 두세 개를 뽑아내 볼 거야.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른다고? 점화식이라고 부른다고. 점화식. 이제 이런 녀석을 선생님 분류로는 기본 점화식이라고 해. 나중에 가면 이제 기본 점화식, 뭐 일반 점화식 4종 세트, 특수 점화식 3종 세트 이래가지고 한 7개를 배울 건데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준비할 때 이게 필요한 상황인지 안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해가면서 하도록 할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점화식을 만들어 볼 건데 그러려면 두 개가 더 필요해. A의 n 플러스 1과 A의 n 플러스 2까지 딱 확장을 해. 이렇게 해서 무슨 짓을 할 거냐? 어머? 우리는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려면 첫 번째 A의 n 플러스 1에 An 다음 항을 앞의 항으로 나누면 그 녀석이 R이라는 비율로 일정해요. 이게 등비수열을 암시하는 하나의 식인 거야. 괜찮겠니? 두 번째는 얘를 이렇게 써서 이거를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됐어? 괜찮아? 똑같지. 하나를 건너뛰건 두 번을 건너뛰건 어디를 건너뛴 간에 항과 항사의 비율은 항상 똑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요게 뭐다? 등비수열임을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이 식을 보고도 대각선 신공을 발휘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잖아. 대각선 신공을 발휘해. 싹 곱했더니 A의 n 플러스 1의 제곱은 AN에다가 곱하기 A의 n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이걸 보고 무슨 식이라 그래?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가운데 항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뭐 등비중항식이라고 해. 뭐 등비중항식.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괜찮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등비중항식이라고 한다.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어떤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가운데 것 제곱한 건 양쪽 거의 곱과 같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어떤 항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 봐봐. A에다가 AR에다가 AR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설사 첫 장이 아니면 삼각형에다가 삼각형의 R에다가 삼각형의 R 제곱 이렇게 놓죠. 그럼 이걸 제곱해봐. 뭐가 돼? 삼각형이 두 번 곱해져 있고 R이 한 번 곱해져 있는 게 두 번 됐으니까 제곱이 되겠네. 그러면 얘하고 곱한 거는 뭔데? 삼각형 곱하기 R 제곱이니까 당연히 둘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등비수열의 중항에 관한 식이다. 그래서 등비중항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차중항식하고 하나의 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요런 내용. 그래서 이제 요렇게 식이 주어지면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 식이 주어져도 등비수열이구나. 이렇게 식이 주어져도 넌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눈치채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괜찮겠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여기까지. 그치? 자, 이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볼 건데 봐봐요.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식. 지난번에 우리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수, 네수, 다섯수를 셋업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3개일 때는 A-D, A, A 플러스 D. 5개일 때는 A-ED, A-D, A,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짝수개일 때는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 이렇게 해서 간격을 일정하게 맞춰서 이제 정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도 같은 맥락으로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같은 맥락으로 보자면 R분의 A, AR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 선생님 내수는요? 하면 되지. 만들면 되지 내수도.
이거는 등차수열 했던 것처럼 뭐 R 3승분의 A, R분의 A, AR, AR 3승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그지? 5개 놓으세요. 그럼 R제곱분의 A, R분의 A 뭐 이런 식으로 A, AR, AR제곱 이렇게 놓으면 되지. 괜찮을까요? 근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과연 그렇게 좋은 식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노멀하게 논다면 이렇게 놓지 않을까요? 그죠?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더 유리한가에 대한 걸 물어본다면 저는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디에가 분모에가 미지수 들어가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들 그래요. 분모에가 미지수가 들어가는 순간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때 그 분모에 x 들어가는 게 싫어가지고 그 소금물 문제 풀 때 농도로 안 풀고 다 소금의 양으로 풀었던 거예요. 그게 처리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늘 고민해요. 한 번쯤은. 세수건, 내수건, 다섯수건 얘를 등비수열 셋업을 해야 된다면 이 방법을 위의 방법을 사용할지 아래 방법을 사용할지 그 뒷계산이 뭐가 더 간단할지 아니면 분모에가 지나친 지수가 나오면서 날 괴롭히진 않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약간은 뭔가 생각하는 수학을 해보자 이거지. 그냥 무턱대고 맨날 이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게 제일 좋대 맨날 저렇게 해가지고 헤매지 말고 가끔은 저게 맨날 그러잖아 그지? 아니 왜 이렇게 당황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어떤 거 쓸지는 그때그때 달라요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이 부분은 등차 수열은 예외가 없어요.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근데 얘는 분모로 이게 R이 내려가서 만약에 R이 미지수라고 생각하면 짜증나! 막 이런 상황이 생길 거니까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세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라. 그 다음 주제는 등차수열만큼 세련되지는 않았는데 등비수열의 일반항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은요 구조가 이렇습니다. AN이라고 하면 어떤 수와 어떤 수 두 개가 조합이 되고 여기가 n-1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특징이 없어요. n에 관한 1차식이야. 1차항의 개수가 공차야. 막 이런 어떤 되게 세련된 뭔가 그게 있진 않아요. 이건 등비수열은 그래서 내가 아까도 수업 시간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별로 그렇게 별게 많지가 않습니다. 단 뭐라 했어? 숫자가 과도하게 커지거나 과도하게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이 좀 지저분할 뿐. 오케이? 그러니까 쫄지 마시라. 어떤 친구들은 등비수열이 등차수열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등비수열이 등차수열보다 훨씬 쉬워요. 등차수열은 생각보다 재밌는 논리들이 많아요. 그때 막 2차 함수, 뭐 등차수열의 합의 최대 차수를 뭐 2차 함수로 풀어본다거나 막 이런 것들. 오케이? 이게. 저 꼴이 약간 지수함수 아닌가? 지수함수처럼 생겼지. 맞지? 지수함수지. 지수함수의 꼴을 가지고 있죠. 왜? n이 변수니까. 그럼 여기다 n이 변수니까. 지수함수의 꼴을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뭐 이렇게 생겼겠지. 이런 수열도 만약에 AN이 이렇게 주어진 거야. 이렇게 주어진 거야. 이거 등비수열이죠. 진짜요? 해보면 알잖아. 얘네다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거 등비수열이지. 뭐가 하나씩 더 곱해지는 것 같아. 2분의 1이 하나씩 더 곱해지는 것 같지. 내가 뭔 연습 시키려고 그러냐면 너네들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야 이거를 등비수열이 있잖아. 첫째 항을 구하라 그래. 뭐 얘네다 1 넣으면 되지. 얘네다 1 넣으면 뭐 나와? 첫째 항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가 딱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공비를 구하라고 하면 물론 이 분석이 잘못됐냐? 절대 아니지. 세련된 분석이긴 하지. 근데 이걸 2분의 1에 선생님 저는 삼각형과 네모로 분리해 봤답니다. 이러면서 2분의 1에 n-1승이 되었기 때문에 첫째 항은 2분의 1이고 공비는 2분의 1이 아닐까요? 어우씨 멋진 놈이죠. 쓰담쓰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뭘 그렇게 해요? 등비수열이라는데 1 넣어요. 첫째 항. 1 넣은 게 첫째 항이니까. 2 넣어요 그냥. 그거 얼마? 4분의 1.
됐어요? 뭐가 곱해진지 봐요. 2분의 1. 이렇게 된 거죠. 공빈이 2분의 1이죠. 이렇게 봐도 된다고. 무식하게. 그래서 수열이라는 거는 초등학생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야. 곱셈만 할 줄 알면. 곱셈. 근데 물론 형태를 알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 탁 봤어. 2에 n 플러스 2제곱 탁 이런 수에 나온 거야. 오늘 마찬가지로 n이 커질 때 2가 하나씩 더 곱해지잖아. 딱 지수함수 꼴이지. 그지? 그래서 n이 1이 커질 때 1이 n에다가 1씩 늘릴 때마다 2가 하나씩 더 곱해져 가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넌 등비수열이구나. 그럼 이걸 이제 뭘 할 때 일반항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어? 8 곱하기 2에 n 빼기 1 탁 이렇게 해주면 예쁘긴 하죠. 얘가 뭐고? 첫째 항이고 너가 뭐고? 공비고. 형태 맞춰가지고. 하지만 역시나 1 집어넣으면 첫째 항 8. n에다가 1, 2, 3 집어넣을 때마다 2씩 더 곱해지니까 공비는 2 이렇게 분석하셔도 상관없다. 차단해도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됐죠? 됐어? 등비수열은 진짜로 이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뭐로 넘어가요? 등비수열의 합으로 넘어가요. 재준아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됐어요. 됐냐고 안 됐냐고 물어본 게 아니잖아. 표정이 좀 안 좋은데라고 물어본 건데.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등비수열의 합은 책에 나온 마찬가지로 책에 나온 해석도 대단히 예뻐요. 대단히 중요한 해석이고 멋들어진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인데 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보긴 할게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끌고 가는 느낌으로. 그래서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첫째 항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항은 뭔가요? AR인가요?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인가요? 네 번째 항은 AR의 3승인가요? 이승 더하기 AR의 n 빼기 1승 이렇게 생겼네요. 됐어요. 요거를 구하는 게 이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 요걸 SN이라고 부르잖아, 그지? 등비수열 합 SN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됐니? 묶어볼게. 다 똑같이 뭐가 묶여있어. 됐나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SN이 되겠네요. 양변에다 뭘 곱해 볼 생각이냐면 이렇게 곱해 볼 생각이에요. 그럼 여기도 뭘 또 왼쪽에도 곱했으니까 여기도 곱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괜찮습니까? 됐어 다들?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니야? 이거 아니냐고. 이거 뭐라고 배웠어? 요거 우리 다 배워놨다고, 그지? 1학년 때 인수분해 및 곱셈 공식, 즉 합차 공식의 계열 중에서 뭐 한 거? 가장 세련된 놈이다 그러면서 배웠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자변이? 여기 되네요. 됐냐? 그러고 나서 여기는 뭐가 돼? SN에다가 이렇게 여기 되겠지. 됐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뭘 구하는 거였다? SN을 구하는 거였다. 괜찮지? 그래서 SN을 구하려고 봤더니
이런 젠장. 양변을 뭘로 나누고 싶은데 1-r로 나누고 싶은데 뭐면 안 돼. 그래서 r이 1이면 망하잖아. r이 1이면 0이 돼서 못 나눠. 그래서 r이 1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봐봐. 야, r이 1이면 A 똑같네? 그럼 똑같은 A를 n번 더한 거네? 그럼 NA네? 그래서 이제 R이 1인 경우 나눌 수 없어. 그런데 살펴봤더니 그냥 A에다가 N 곱한 게 되더라는 거야.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해놓고는 저게 나오는 경우가 많겠니? 설마 공비가 1인 경우 얼마나 나오겠냐? 솔직히 말해서. 그치? 그 다음에 그냥 R이 뭐가 아니라면 1이 아니라면 나누면 되지. 그래서 뭐가 돼?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 이렇게 됐나요? 자, 가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등비수열의 합 SN에 대한 공식을 끌어냈습니다. 근데 이게 사용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하나 해봅시다. 2의 3승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구하를 더해보래요. 오케이? 이거를 더해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봐. 이제 한번 연습해보자는 거야. 항상 해야 되는 거는 뭐냐? 공비를 찾아야 돼. 공비를 찾으려고 봤더니 공비가 2야. 근데 공비가 2면 봐봐라. 1-2를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개 같다고. 그치? 그래서 뭘로 바꿔 이거를? 이렇게 써도 돼. 공비가 1보다 큰 경우에는 보통 이걸 많이 쓰지. 뭐 위아래 부호만 바꾼 거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공비는 2니까 2 빼기 1이겠네. 이렇게. A는 뭐였어? 더해지는 첫 번째 항이었어. 그러니까 여기다 뭘 써야 돼? 2의 세제곱을 이렇게 딱 써줘야 돼. 괜찮아? 곱하기 2에 여러분 여길 되게 많이 헷갈리는데 여기 들어오는 건 19가 아니에요. 19가 아니고 뭐예요? 항의 개수예요. 즉 얘는 사실상 2의 3승에다가 2가 몇 번 더 곱해져서 16번 더 곱해져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첫째 항이 3이었단 말이에요. 항의 개수 몇 개예요? 17개입니다. 그러니까 19를 더하면 안 되고 항의 개수를 카운팅해서 2의 17승에 빼기 이렇게 걸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가볼까나? 다시 한번 연습합시다. 1-공비 첫째 항 곱하기 1-r의 항의 개수승. 여기 들어오는 애는 항의 개수여야 해. 여기 들어오는 애는 항의 개수여야 해요.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돼. 됐지? 조심. 생각보다 실수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을 이용을 해서 뭘 해봤어? 등비수열의 합을 한번 구해봤어. 다들 오케이? 자, 이제 이것도 형태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형태 분석을 해봅시다. 사실 요게 이제 저 주로 사용되긴 하는데 미적분으로 넘어가면 얘가 주예요. 등비급수라고 하는 무한수열의 합은 일반적으로 공비가 1보다 커버리면 구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에게 이걸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1-r분의 a, 1-r분의 a 아마 지긋지긋하게 듣게 되실 겁니다. 나중에 1-r분의 a, 1-r분의 a 막 이러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등비수열의 합의 꼴. 됐나요? 정리를 해봅시다. 미지수는 누구밖에 없어요? n밖에 없어요. 보잖아요. 그래서 쟤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n을 중심으로 다시 아까 말한 제가 말한 뭐처럼 지수식처럼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죠. 됐나요? 형태를 봤더니 되게 재밌지 않아요? 봐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응? 부호만 반대잖아. 아래 n승 앞에 붙어 있는 뭐하고? 값하고 아래 n승이라고 하는 붙어 있는 요 안에 값, 앞에 값하고 뒤에 값이 뭐는 똑같아요.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만 반대요.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아마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등비수열의 합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생겼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식이 나온 거야. SN이래 3 곱하기 2의 n승에 빼기 3이래. 너 등비수열의 합인가 보다. 하면 돼. 오케이? 아니야.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 아니야. 오케이? 기본적으로 SN이라 하면 3 곱하기 2의 n승에 빼기 3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넌 등비수열의 합이었던 거야. 예쁜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얘는 정체불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수열일 수도 있고 일부는 등비수열이지만 일부는 다른 게 막 껴있는 함수 수열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 모양을 형태를 기억을 해 놓으시면 이쪽 부분에서 문제 풀 때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됐어요? 됐니? 자, 이것도 당구장 표시로. 일정한 개수를 더한 등비수열 합. 해볼까요? 일정한 개수끼리 더한 등비수열의 합. 지난번 등차수열 했던 거하고 비슷해. A1 더하기 A2. 등비수열이래. 얘는 이렇게. 그 다음 n개는 뭐부터 시작해야 돼? 이렇게. 그 다음은 어, 3n. n이 한 번 더 왔어. 이렇게. 됐어요? 내가 이걸 뭐라고 할까요? 라지 A라고 해볼게. 그냥 편하게. 그때는 뭐 SN 뭐 S20-N, 2N 빼기 N 막 이렇게 써봤는데 이렇게 해도 된다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때랑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여기 B예요. 여기 합을 B라고 여기 뭐라고 할까? C라고 할까? 이렇게. 봐봐. 집중! A1에서 AN 플러스 1로 가면 R이 몇 번 곱해져 있을까? N번. 그럼 얘가 얘로 갈 때 곱하기 R의 N승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갈 때 곱하기 R의 N승이겠네. 여기서 이렇게 갈 때 곱하기 R의 N승이겠네. 됐어요? 그러면 이 B식을 뭘로 묶어낼 수가 있을까? R의 N승으로 싹 묶어내면 뭐가 나와버려? 여기가 나와버리잖아. 다 RNC 곱해서 만든 거니까 RN으로 딱 묶고 나면 그냥 위에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뭐가 곱해진 거야? RNC 곱해진 거지.
됐니?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도 뭐가 곱해진 거야? 아래 인승이 이렇게 곱해진 거죠. 됐어요? 그래서 얘랑 얘도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 라는 걸 알게 되겠지. 그때 등차 수열인 놈도 일정한 개수관수 딱 묶어서 딱 n개 이렇게 묶어 놓은 것들도 등차 수열이었고, 그지? 등비수열에서도 똑같은 개수만큼 이렇게 모아서 더해 놓은 건 등비수열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됐어? 고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인데 봐봐봐. 등비 수열의 아까 형태는 어떻게 생겼더라? 등비 수열 A에는 A1에다가 곱하기 R의 n 빼기 1승이었다. 내가 이 녀석에다가 밑이 뭐인 R인 로그를 잡아볼 생각이야. 여기다 양변에 로그 R을 잡을 생각이야. 오케이?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봐. 요거는 여기 생겼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니? 로그 R에 A1에다가 더하기 n-1에 텅 이렇게 나오겠네. 괜찮아? 됐어? 곱하기니까. 이렇게. 근데 뭐가 됐니? n 빼기 1에 더하기 로그 R에 A1 이렇게. 됐어? 이 새끼 상수잖아. 뒤에 붙어있는 이유는 상수야, 상수. 여기는 뭐고 n에 관한 1차 항이고. 그치? 됐어? 그래서 무슨 상황 벌어져? 등비수열의 로그 씌운 요 수열은, 요 놈은 등차 수열의 성격을 가지겠지. 등비수열에다 로그 잡았더니 등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에다가 로그 잡았더니 등차 수열이에요. 이렇게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뭘 다시 하라고? 이 새끼가 명령질이야 어디서? 등비수열에다 로그 잡았더니 등차 수열로 변신하더라.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제일 그냥 간단한 등차 수열 아닌가요? 그죠? AN 이렇게 생겼대요. 근데 내가 R에 AN제곱 이렇게 잡아버리면 R에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 등비수열이지. 그치? 그러니까 지수 잡으면 등비수열. 등차 수열에다 지수 잡으면 등비수열. 등비수열에다가 로그 잡으면 등차수열. 이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가 등비수열에 대한 개념 정리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죠?